And another huge protest in South Korea. 赠送购物券3。 En dépit des tensions avec le voisin du Nord. North and South Korea also agreeing to hold their first summit in more than a decade. 밖에서 본 한국. 자, 외신에 보도된 우리 모습을 살펴보는 밖에서 본 한국 코너입니다. 임상훈 국제문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국제문제평론가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외국어도 굉장히 잘하시겠네요. 아니요, 굉장히 잘하지 않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아니 뭐 제 생각에는 매일 아침에 뭔가 딱 일어나가지고 창가에 커튼을 쫙 젖히면서 커피 한 잔을 하면서 이제 뭔가 리사이클링 체어에서 이 영자 신문을 읽고 있는 모습이 좀 그려지는데 그런 직업이 아닌가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아침에 일어나서 신문을 보고 하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네. 뭐 영자 신문을 꼭 들여다보는 건 아니고요. 예. 뭐 그런 게 이제 로망처럼 우리가 많이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 네. 전 우리나라 신문 이렇게 많이 보는 게 로망이 되는 또 그런 문화가 되면 좋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멋진 그리고 좀 굉장히 뭔가 뭐 오페라 하시나요?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아니 뭐 예, 비슷한 얘기를. 예술가 스타일의 머리 스타일을 하셨네요. 혹시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네. 자 이렇게 멋진 임상훈 소장과 함께 여름 특집 밖에서 본 한국 꾸며볼 텐데요. 지금 남북 관계에 중요한 행사가 열리고 있죠. 네, 이산가족 상봉. 네.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이 3년 만에 열리는 행사라서 외신들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난해 이후에 보통 외신들이 우리나라 관련해서 이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는 분야가 바로 남북 관계 문제죠. 네. 어제부터 남북 이산가족 그 상봉 소식이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년 정확하게는 2년 10개월 만이죠. 네. 그 이유도 있고 또 인도적인 차원에서 그 자체로도 큰 의미가 있고요. 동시에 이제 한반도 평화 여정의 중요한 기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외신들 관심도 많습니다. 미국의 AP통신이 20일자 그 보도를 통해서 남측 고령자 수십 명이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헤어진 후에 거의 만나지 못한 친지들과 가슴 아픈 상봉을 위해서 20일 군사 분계선을 넘어서 이쁘겠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아하. 그 상봉 소식을 이제 전한 건데 특히 그 AP통신은요. 그 참가자들 대부분이 고령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만나는 자리가 점점 항상 그 감정이 북받치는 자리다. 이런 분위기를 또 전하기도 했습니다. 아, 눈물 바다였죠. 네. 네. 그러니까 어제 저희가 인터뷰로도 이산가족 상봉 이야기를 다뤘었거든요. 그때도 참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막 함께 눈물 흘리고 상봉 가족들의 사연에 공감을 해주셨거든요. 네네. 그 전쟁이란 비극으로 가족들이 이별할 수밖에 없었고 네. 그런 상황이 반세기 넘게 지속되면서 가족이 만나는 것. 이 단순히 우리나라 뉴스가 아니라 전 지구적인 뉴스가 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라는 공감 능력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렇게 그 아주 기본적인 그 인도적 차원의 문제 이게 또 이제 북한에서는 또 사실상 협상의 대상으로 삼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또 이제 남북 화해 차원의 그 많은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미국 주도의 그 대북 그 제재와 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AP통신인 그 한국 정부가 더 많은 참가자들이 참석하는 상봉 행사를 좀 더 많이 갖자. 이게 오래전부터 북측에 요구를 해왔지만 아직까지 북한을 설득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일본의 마인치 신문 같은 경우에 그 20일자 기사에서 한국은 이산가족 상봉 사업의 정례화를 북한에 요구를 하고 있지만 북한이 지난 2016년 중국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죠. 북한 식당 여성 종업원의 단체 탈북. 그렇죠. 이것과 관련해서 송환하지 않으면은 그 상봉 사업에 지장이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고 있어서 정례화가 가능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이렇게 전하면서 그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는 아무래도 오는 9월에 그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합의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이런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어저께 오늘 도시락을 같이 드신다고 해가지고 가족들끼리 굉장히 따뜻했거든요. 외국 사람들은 이런 느낌을 잘 모르나 보네요. 그렇죠. 잘 모르죠. 사실 그 외국에서 이런 것들 보면은 아니 그 가족끼리 그 나라가 다르다고 해도 좀 만나면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신들은 항상 이 관련 보도를 할 때 그런 이야기를 꼭 앞에다 써요. 한국은 아직 전쟁 상태다. 그 이야기를 꼭 씁니다. 역시.
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성사를 위해선 9월 남북 정상회담을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나저나 미국의 대북 제재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북미 관계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미국에서 지금 다소 교착 상태에 머물고 있는 북미 관계를 돌파하기 위해 조금 다른 외교 전략을 택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네.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15일자에 워싱턴 포스트에 실린 기고문이거든요. 예. 과거 얼마 전까지 국무부 대북정책 그 특별 대표를 지냈던 분입니다. 그 조셉 윤이라고 네. 올해 초까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미국 국무부 전 차관보를 지냈던 분인데 그 기고문을 이제 실은 겁니다. 6월 12일에 있었던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거창한 약속을 해놓은 뒤에 네. 지금 2달 반 만에 북미 관계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어허. 이렇게 조셉 윤 전 차관보 부차관보가 진단을 했는데요. 예. 이런 좌절감 이면에는 양측의 이해 관계가 깔려 있다. 이해 차이가 깔려 있다. 그러니까 미국은 뭐냐면은 완전하고 즉각적인 비핵화가 이루어지면은 이제 그 다음에 제재가 해제되고 모든 혜택을 제공 북한에 하겠다. 네. 이게 이제 회담의 합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거꾸로 북미가 단계적으로 비핵화 프로세스를 동시에 진행해 나간다. 그 합의를 얻어낸 것으로 서로 이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는 거죠. 아하. 결국 이 싱가포르 공동 합의문이 너무 모호했다. 네. 그 점을 지적을 하고 있는 셈인데 그래서 결국 이런 공전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미국 행정부가 이제 외교적인 프로세스를 확대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요. 이걸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평양과 워싱턴에 외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외교 연락사무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낯선 말이기도 한데 미국 국무부 연락사무소가 말하자면은 그 축소된 형태의 대사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조셉 윤 전 부차관보가 이런 연락사무소가 과거에 이게 처음이 아니다. 과거 아시아에서 그 적국이라고 여겨졌던 나라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 전력들이 있다. 적국끼리도 원래 이런 경우가 있군요. 네. 예.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그랬었고 이 미국 입장에서 예. 그다음에 베트남하고도 그랬었고 지금은 이제 또 이렇게 대사급끼리 네. 관계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근데 북한하고도 그런 예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예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1994년도죠. 제네바 합의가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 연락사무소 설치 합의가 됐었다. 이렇게 설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 실제로 설치는 안 됐죠. 그랬는데 이번에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상시적으로 좀 대화를 진행을 한다면은 미국이 지금 꼬여 있는 상황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내용의 기고문이었죠. 네, 뭐 미국과 북한이 상시적으로 대화를 나누는 연락사무소, 뭐 이건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렇죠. 자, 이번엔 분위기를 좀 바꿔서요. 문화 관련 소식 가져오셨다고요? 네, 뭐 네, 저를 위해서 가져오셨나요?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대도서관님과 함께하는 여름 특집이라고 네. 우리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함께 평소에는 이제 그 다른 아까 북한 관련 이야기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루지 못했던 네. 문화계 소식을 좀 가져왔습니다. 아하, 어떤 소식입니까? 역시 이제 최근 우리나라 문화계 하면 K-팝 관련 소식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 지난 4일이었는데요. 인도의 일간지입니다. 이코노믹 타임스라는 신문에서 한국의 K-팝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과 관련해서 기사를 냈거든요. 인도에서요? 네. 예. 그 대도서관님도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아이돌 그룹 방탄소년단 예, 올해 그럼요. 우리나라 가요사상 처음으로 빌보드에서 빌보드 200죠. 이게 1위를 차지했죠. 아, 그렇죠. 근데 요즘은 네. BTS라고 합니다. 방탄소년단. 네,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이제 좀 약간 세련되게. 그 말씀하시는데 이게 뭐 느끼한 소리가 나올. BTS라고 네. 한다. 그 BTS가 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이 BTS를 포함을 해서 BTS라고 말을 해야 된다고 하시니까. 아니, 그렇습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해주시죠. 그 K-팝의 경제적인 파급 효과를 이제 다룬 기사인데요. 네. 그러니까 이 일간지에 따르면 최근 20년 동안의 K-팝 수출 이후에 그 한국 음악 산업 규모가 네. 50억 달러로 확대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한국 콘텐츠진흥원하고 뉴스 포털인 비즈니스 코리아를 인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 그 BTS의 경우에 이게 증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기도 증시까지. 했다는. 네, 그렇죠. 그 BTS가 5월 28일 미국 빌보드의 그 앨범 차트, 그러니까 빌보드 200 여기서 이제 1위를 차지한 이후에 5일 동안에 엔터 이 주가가 급상승했다는 거거든요. 이 신문에 따르면 특히 그저 97년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에 한류가 한국 이미지와 경제에 아주 뜻밖의 효자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K-팝 열풍의 효과가
완전 엄청나네요.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상상했던 이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파급 효과도 있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관광이라든가 또 이제 이런 게 알려지면서 한국어를 배우겠다. 이런 사람 외국인들이 늘어나면서 네. 이 부가 효과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그 최근 BBC 뉴스가 이제 관련 보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또 여기 다시 그 이코노믹 타임스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데 예. 그 BBC 보도에 따르면요. K-팝 히트송 가사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위해서 한국말을 배운다는 거죠. 네, 맞아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미국, 캐나다, 태국, 말레이시아, 알제리까지 그 한국어를 배우겠다 이런 수요가 지금 굉장히 높아지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전 세계 50여 국에 한국어를 가르치는 우리는 세종학당이라고 하는데 네. 130개 정도가 이제 아하. 설립이 됐다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네. 또 이렇게 이제 K-팝 열풍이 퍼져가면서 저 부가 상품 수출도 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국 스타들 인기가 워낙에 이제 크다 보니까는 지구촌의 소비자들의 이 트렌드까지 바꾸고 있다. 네. 이런 말을 또 이 신문에서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도 굉장히 덕을 보고 있거든요. 아, 저희가 그래요? 1인 브랜드, 이제 1인 미디어를 네,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근데 이게 어떤 영향을 주냐면 K-팝 덕분에 그 해외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굉장히 익숙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또 예. 한국을 알고 싶어 하시고 네, 또 네. 한국 문화를 알고 싶어 하시다 보니까 이제 한국 영상들도 찾아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아. 부분들이 여기까지도 미치고요. 또 마찬가지로 또 방탄소년단 같은 경우도 그 1인 미디어를 활용해서 네. 또 해외로 또 발돋움하기도 네. 했고 이게 서로 그렇죠. 도움받는 관계가 된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아까 이코노믹 타임스에도 얘기를 한 것이 네. 특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그 몇 년 전에 그 싸이의 그 강남 스타일. 예, 강남 스타일. 네. 거기서부터 사실은 굉장한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네. 그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최근에 보면은 그 SNS에서 한국 K-팝 아이돌 그룹 멤버들의 그 화장법이라든가 예. 또 옷차림 이런 걸 따라해 가지고 올린 사진, 영상 네. 이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게 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심한 정말 좋은 겁니다. 아니 정말 좋은 겁니다. 네. 다음 드릴 말씀이 좋은 건지 네네네. 모르겠다는 건데 네. 뭐냐면은 이 얼굴을 따라하기 위해서 성형수술까지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 아이돌 그룹하고 똑같이 얼굴을 하기 위해서. 요건 좀 애매하네요.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니까 결국 이제 한국의 그 뷰티 산업으로까지 네.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K-뷰티가 굉장히 유명하게 된 이유가 이 K-팝부터거든요. 네. 사실 이것 때문에 도대체 이 한국 아이돌 그룹들은 어떻게 화장하고 어떻게 옷 입기 네. 때문에 이렇게 예쁘고 멋지냐라고 해서 네. K-뷰티가 굉장히 유행해가지고 지금 다양한 분들이 정말 혜택을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사실 저희 유튜브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한국 아이돌 그룹의 화장법을 직접 해보고 또 영상을 올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런 영상을 외국인 분들도 많이 보고 좋아하시더라고요. 뭐랄까 재밌기도 하고 뭐 뿌듯한 뭐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보면 한국 사람이 화장을 잘한다 이런 얘기 소문이 많이 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문학에 또 다른 소식이 있습니까? 네, 오늘 뭐 남북 문제, 그다음에 문화 이 두 주제 꾸며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이 두 가지 주제를 하나로 엮을 주제입니다. 네. 워싱턴 포스트지가요, 지난 7일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한국의 역사 소설을 선정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 신문은 최근 남북한 관련 뉴스가 이제 미국에도 많이 나오고 쏟아져 나오는데 이 미국인들은 한반도 역사에 대해 잘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국 역사를 좀 미학적으로 조명하면서도 현재의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소설 3권을 소개를 했습니다. 기대됩니다. 근데 시간 관계상 네. 한 권만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그 신경숙 작가에서 리진이라는 소설인데 영어로는 The Court Dancer라고 그러니까 궁중무희라는 예. 제목이라고 될 수 있는데 이게요 그 19세기 말에 그 갑신정변이라든가 이모군란 이런 급변하는 한국 전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궁중무희가 이제 된 주인공 리진이 이 여성을 통해서 이제 국가가 기술 발전의 대가로 해서 정체성 측면에서 무엇을 잃고 있는지 이거를 탐색하는 소설이다. 이런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전에 신문에서 연재가 되기도 했던 소설이라고 하네요. 네. 저도 기회가 되면 꼭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밖에서 본 한국, 우리나라 소식들을 외국 언론의 시각에서 보니까 정말 신선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